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좀 맵고 짜잖아요. 그쵸.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. 그런 좀 불명예를 안고 있고요. 아까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게 무시하지 못할 게 이 자체가 위암 발병률이요. 6배가 높습니다. 그리고 잠깐 위점막이 장점막으로 바뀌는 장상피 화생이 네, 있잖아요. 이거는 무려 11배예요. 위암의 발병률이.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요. 우리가 한번 소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많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무시한다고요. 그리고 병원에 찾아갔을 땐 이미 늦은 경우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위 건강에 대해서 평상시 매우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겠죠. 선생님 혹시 좀 속도 쓰리면서 자꾸 신물 같은 게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? 그건 없고요. 네. 여기에 탁 막히는 맞아요. 이게 네. 이렇게 먹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리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소화제를 맞아요. 먹게 그리고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화제도 드시고 네, 일하기 네. 전에는 안 네. 먹는 게 안 오히려 먹어요. 편하실 것 같아요. 체예요. 이게 네. 불편하시니까 맞아요. 먹으면. 네. 지금 선생님이 호소하신 증상이 바로 역류소 식도염 증상이에요. 요즘에 역류소 식도염이 마치 국민 질환처럼 돼버렸어요. 통계 자료 보면 한 5년 이내에 한 70% 증가했다는 그런 5년 자료가 안에. 있어요. 예. 와. 근데 역류소 식도염은 위와 식도에 조임근이 있어요. 네. 이 조임근이 이제 얇아지면서 그 많은 위산들이 식도로 넘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역류소 식도염인데요. 이것도 오래되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. 근데 대표적인 증상들이 명치가 꽉 막힌 느낌, 뭔가 숨도 못 쉴 것 같고 답답한 느낌, 흉통도 발생하고 네. 등에도 통증이 발생해요. 어머.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뭐 숨을 못 쉴 정도라는 거는 또 너무 겁을 주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. 이 역류성 식도염을 우습게 보다가 큰일 납니다. 그래요? 사실요, 이 위산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산이거든요. 근데 위에는요, 그런 강한 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있는데 식도에는 없어요. 식도가 그만큼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. 위산과 산도가 같은 염산의 위력을 알아볼 수 있는 제가 실험을 준비했는데요. 네. 자, 이제 달걀에 위산과 같은 산도의 염산을 붓고요. 자,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. 염산에 달걀을 넣고 10분 정도 지나니까 어떠세요? 오, 녹는다. 어머. 달걀은 껍질이 확 녹죠. 네. 네. 보글보글. 어머, 다 녹았어요. 그 정도로 강한 산이 바로 위산입니다. 와, 아니 저 딱딱한 달걀 껍질이. 그러니까. 아, 선생님 진짜로 위산이 달걀 kov대기를 녹이는 거예요? 네. 진짜로요? 네.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어도 우리 몸에서 제일 만나는 첫 부위가 바로 위예요. 그 음식을 만나는 첫 부위가. 그러면은 그 위에서 그 음식들을 소독을 일단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산이 필요하구나. 그래서 위산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소독의 의미로서 필요하고 둘째로는 이제 녹이는 화학적인 소화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. 이렇게 강한 산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식도나 위 벽을 자극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점막이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구멍까지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. 위염, 궤양 이런 식으로. 그럼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게 안 좋은 거니까 위산이 이제 적게 나와야겠네요. 우리 약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제산제. 아니, 위산이 잘 나와야 소화도 되고 살균도 되는 거잖아요. 아 그러네. 이게 잘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균이 자라요. 특히 우리 위암과 관련돼 있는 헬리코박터균. 예. 그렇기 때문에 위산은 적당하게 균형 있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.